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후륜 롱레인지가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거 조금 얘기해보고 한국 가격도 예상해보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투자는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일단 테슬라 중국에서 830km 주행 신기록 수립한 CLTC 기준 모델 3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 모델 3 후륜 롱레인지가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긴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 3 후륜 롱레인지는 중국 CLTC 기준으로 830km, 515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37,490달러, 26만 9,500위안입니다. 그리고 9월에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후륜 기본 모델이 23만 5,500위안이고 그 다음 후륜 롱레인지 버전이 26만 9,500위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한국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 어느 정도 가능할까인 거죠. 자, 요걸 중국에서 다른 차와 비교해 보면 되겠죠. 테슬라의 모델 Y 후륜 RWD 우리 있는 그게 중국에서 26만 3,500위안입니다. 자, 보시면 26만 9,500위안으로 모델 3 후륜 롱레인지와 모델 Y 후륜이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국을 예상해 본다면 한국에서 모델 Y의 후륜이 5,299만 원인데 사실 이 가격은 좀 오바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과하게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내놓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델 3 후륜 롱레인지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한 5,499만 원, 5,599만 원, 아니면 5,399만 원. 그래서 대략 한 5,399만 원이면 좀 저렴한 편이고 5,599만 원, 그 사이 5,399에서 5,599 그 정도가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예상 가격이다라는 것이고, 무리한다라고 하면 5,299만 원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야, 진짜 그러면 사장님이 또 미쳤어요. 모델 Y 가격도 참 우리 일론 사장님이 미친 거지만 모델 3 후륜 롱레인지까지 5,299만 원에 내주면 진짜 사장님이 제정신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수요가 많을 거라서 과연 그렇게 해줄까? 그래도 이게 지금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G 배터리로 바뀌죠. 근데 그 LG 배터리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어떤 형태, 그리고 그게 국내에서 인정이 되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그 보조금 관련해서 나와 봐야 알 거고, 근데 혹시라도 그게 모델 Y와 다르게 국내 배터리고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노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 최대 구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5,299만 원으로 진짜 맞춰주면서 가격이 꽤나 괜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국의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은 사실은 좀 주춤하거든요. 모델 Y가 그냥 6,000대 넘어가면서 압도적이죠. 반면에 모델 3는 확실히 월별로 보면 그냥 몇백 대 수준으로 미미해요. 예전보다. 근데 거기에 다시 굉장한 판매량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행 가는 거리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중국 기준으로 대략 비슷한 주행 가는 거리를 인정받은 걸 환산해서 보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750대는 장거리 사륜, 롱레인지 사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500이니까 대략 이 정도면 500 잘 나오면 한 500 중반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테슬라는 어떤 전기차가 사실은 대부분이 다 실제 주행에서는 평범하게 주행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잘 나옵니다. 한국의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깐깐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 그냥 평범하게 타면 저 차는 진짜 거의 650에서 700 정도까지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냥 웬만한 분들은 한 달에 완충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저건 이제 20, 80 구간으로 쓰면 좀 짧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진짜 작정하고 10%에서
100% 구간까지 다 써버리는 그런 식으로 돈 있으면 그렇게 탈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탄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2번만 충전해도 일반적인 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탄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진짜 와이프로 쓰면 거의 한 달에 충전 한 번 반?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제 전기차가 진짜 충전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그 정도까지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조금 100% 구간, 실제 보조금까지 좀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또 5,299만 원의 기적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이 이슈입니다. 당연히 가장 멀리 주행 가능한 거니까 중국 기준으로 당연히 이슈겠죠. 830km. 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뻐요. 개인적으로 휠 커버는 좀 안 예뻐요. 그래서 기본 모델 3의 휠 커버는 뭔가 좀 싼티 나서 그건 알리에서 좀 예쁜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여튼 참 대단합니다. 자, 이건 중국인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보면 중국의 전기차들이 참 대단하죠. 그럼에도 중국인들도 사실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지크 차를 타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지크도 타고 테슬라도 타는데 테슬라 탈 때마다 진짜 한숨이 나온다. 응? 그래서 뭐 차가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하냐. 왜?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나온 지가 꽤 됐다. 모델 연식 완전 풀체인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 초기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얘들은 판단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모델 3를 보면 모델 3와 비슷한 지크 차를 내가 타면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2020년에 나와 있는 이 차와 이걸 따라오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자기네 이제 나중에 2020년 정도의 차인 거고 최근에 나온 그 지크 차를 타는데 사실 이 모델 3는 2016년에 나왔으니까 그 2016년에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 나왔는 차와 왜 아직도 중국의 전기차들이 넘어서지 못하냐라는 그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모델 3가 참 이상한 건 그 홈페이지의 브로셔 상에는 지금 앞에 전면 범퍼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전면에 범퍼 카메라가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와 동일하게 전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능도 있겠죠. 전면을 볼 수 있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사진상에는 없어요. 귀찮은가? 이걸 새로 사진 찍기가 귀찮아서 그냥 예전 걸 그대로 썼을 수도 있겠죠. 참 게으르다. 그리고 저 후륜의 롱레인지가 주행 가는 거리가 제로 100이 5.2초래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단순히 그냥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지만 폰카로도 굉장히 재밌겠다. 돈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단으로서 폰카로 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중국에서 나온 건데 8월 11일 기준으로 임원진이 얘기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시아권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라고 하면 거의 지금 속도로 본다면 거의 중국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로보택시의 시험 사업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주식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미리 얘기 드리지만 요거 먼저 얘기하고, 자, 세미 트럭에 대해서 생산 일정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2026년이 되면 공장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연간 5만 대 수준의 거대한 트레일러 세미 트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테슬라 타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장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다다르고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안정화돼서 생산하면 세미 트럭도 엄청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는 모두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주식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이건 어느 이제 유튜브의 테슬라 전문가가 자신의 SNS 상에 올린 그것인데, 자, 현금 흐름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기
전기차의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전기차 사업 부문 등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사업 부문 등 해서 쭉 다 보면 대부분이 어떻다? 단 하나도 현금 흐름이 다시 긍정적인 플러스 방향으로 간 기업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를 빼고 누구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창립되고 한 9에서 10년 차에 반등을 하면서 완벽하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됐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초기에 분명히 8년, 9년 차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때 완벽하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날아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테슬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의 전기차 시장의 변화나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독자 생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혹은 전기차를 만드는 전문 기업들은 단 하나도 플러스로 양전한 곳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자, 더 무서운 건 바로 테슬라가 이제 완벽하게 반등한 8에서 한 설립 9년 차 정도에 다다르고 있는 전기차 전문 기업들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온다는 거예요. 8년에서 9년 차 정도. 자, 그러면 쟤들은 지금 어떻게 계속 라운드를 거치면서 투자를 받아요. 그 투자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기차 전문 기업들이. 근데 그들이 이제 테슬라가 완벽하게 반등한 한 설립 8에서 9년 차 정도가 된 시점에 그대로 현금 곡선은 우하향을 하면서 계속 투자금이 필요하고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그 구조라는 걸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할 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과연 그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금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렵겠죠.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망하면 그걸 다른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그림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망한 혹은 망할 것 같은 기업의 기존의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그대로 흡수 통합시켜버리는 그 그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분명히 테슬라 같은 방향으로 간 기업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그냥 많은 전기차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계시지만 그냥 이건 우리끼리 알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걸 바탕으로 그냥 우리가 각자의 사정에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또 다른 그 테슬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긍정적으로 보면 무한대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또 무한대의 부정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표는 얼마든지 긍정이나 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단순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우리는 어차피 테슬라를 이제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서운 혹은 객관적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 책임입니다. 자, 이 사람은 테슬라의 월봉 기준으로 과거를 쭉 해서 보면 크게 보면 점프를 한 게 2번의 시기가 있더라. 자, 그 2번의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멀지 않아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자, 첫 번째 한번 크게 올라간 시점이 언제냐. 물론 이게 다른 자금이나 안정화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자, 모델 X가 2012년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 그게 한 몇 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 안정화가 시작되면서 한번 훅 뛰어오릅니다. 그 다음 저 뒤쪽의 그래프는 모델 Y의 출시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Y가 그 이전 생산량 이후에 모델 Y가 2019년에 출시가 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또 충격을 받고 확 주식에 돈들이 대거 들어오고 당연히 전문 투자자들도 확실하게 생산량, 판매량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변화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산 판매량에서 확실한 기존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만 있으면 이정표만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 꽤나 긴 시간 동안 테슬라는 다시 횡보를 하면서 다졌다 이거예요. 다질 대로 다졌으니까 어떤 분명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주가가 뛰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뭐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뭐가 있죠? 가장 확실하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냐. 자, 그러면 그게 글로벌에는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될 것이고 그 가격군 안에 있는 전기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냐. 결국 그 상당수의 경쟁자들의 시장을 미래에 이제 1년 정도 뒤부터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을 통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른 전기차나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는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그 상당수를 테슬라가 가져가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모델 Y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판매량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 중에서 5천만 원대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상품성을 따라가는 괜찮은 SUV가 이미 없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4천만 원대 혹은 미쳐가지고 사장님이 친 3,999만 원대에 그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자, 그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천만 원대 6인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뭐 일반, 뭐 장거리, 그 다음 퍼포먼스 쭉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천만 원대 처음에는 4천만 원 나올 수 있겠죠. 한 4,500 정도 아니면 4천 초반. 여기에서 이 4천만 원대 테슬라 모델 Y 저가형도 위아래로 라인업이 하나 정도 더 나오거나 아래로 나오면서 약간 더 퍼지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즉 테슬라 모델 3가 나오면서 BMW 3 시리즈나 많은 세단형 달리기 좋아하는 시장을 먹었죠. 특히 거기에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게 그 시장을 많이 가져가면서 한번 생산량이 훅 오르고 그 다음 대세인 SUV의 가장 상품성이 높은 테슬라 모델 Y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다시 한번 시장을 확 가져가고 그 다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시장에 있는 걸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시장의 상당수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이 나오면서 진짜 그 시장 3만 불, 2만 불대 시장은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이 이제 진짜 최고의 상품성의 차의 저가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시장을 가져가겠죠. 거기서 조금만 위아래로 확장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수요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직 테슬라 모델 2에 대해서는 뭐 계속 소문들은 나오지만 그건 좀 먼 미래 혹은 취소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로보택시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미래에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일반 차를 사서 그걸 로보택시로 운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FSD의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모델 Y나 테슬라 모델 3를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우버를 통해서 직접 택시로 운행을 한다든지 그게 이미 미국에서는 벌어지기 시작했고 멀지 않아서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다. 당연히 뭐 돈이 없는 우버 운전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유가 되는 운전자들은 테슬라 모델 차 사서 거기에서 FSD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피로도 낮게 긴 시간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자, 그런 면에서도 얼마든지 테슬라의 판매량은 뭐 렌트리스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건 적어도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이 굉장히 큰 시장을 가져갈 것은 분명하죠. 결국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이 공개되고 그 가치를 보면서 이게 올해는 반영이 안 돼요. 근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어때요? 올해는 사실 상반기 죽을 썼거든요. 2024년보다 판매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테슬라는 이제 주가는 끝났어요. 부양은 끝났어요. 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거죠. 왜? 이 정도에서도 지금 저점을 다진 거예요. 사실은 크게 폭락하지 않고 저점을 다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년, 3년 정도 저점을 다진 이 상황에서 올해 심지어 1분기나 상반기 정도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판매량은 분명히 24년 대비 감소했어요. 그 얘기는 내년에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의 본격적인 인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량은 플러스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 판매량 플러스 긍정적인 게 뭐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분기 나오고 2분기 나오고 그러면 계속 플러스 되는 그걸 보면서 와 시장에서 3만 불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는 경쟁력이 높구나 저가 시장까지 잡아먹고 있구나 테슬라 로보택시 확장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불같이 확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그냥 제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속으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사기에 당하고 돈을 날리는 거예요. 자, 투자는 각자의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윳돈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테슬라는 네,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새롭게 시작하기, 새롭게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래서 여윳돈이 된다라고 하면 뭐 겁이 나면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난 괜찮아, 이 돈은 그냥 저축이야 라고 하면 뭐 어떤 날에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몰빵해서 사버려도 되고, 테슬라의 퀀텀 점프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한 1년 정도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1분기, 2분기 확 사람들이 미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역시 테슬라구나 라고 하려면 적어도 내년 초중반은 돼야 되겠죠. 결과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제 천천히 돈을 준비하고 대출을 쪼고 있지만 한국에서 하반기 가면 이제 일반 개인 대출은 조금 풀어주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개인 대출 좀 풀어주면 그 대출을 뭐 상품에 따라서 최대한 이건 좀 과한 얘기 같긴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대출 땡겨서 이자 낸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한국에 살면서 이자 벌고 이자 내면서 유예한 상품 대출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도 상관없고 대출해서 집어넣어 놓고 이자만 열심히 원금이랑 갚아가고 그건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에 들어간 돈은 한번 믿고 있어 보는 거야. 앞으로 이제 2년 3년 뒤까지. 그러면 한 번 더 퀀텀 확 점프했고 그걸 그대로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다지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한 2배 3배 치기 한 거 정리하고 또 그렇게 자본을 한번 확 늘릴 기회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다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기꾼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